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요맘때쯤 되면 저한테 진료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휴가를 바다로 가야 되는데, 원장님 저 워터파크 가도 되는데, 원장님 저 계곡 가는데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오늘 시간에는 그 주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휴가를 갈 때 물놀이를 가죠. 물놀이를 갈 때 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영을 할 때 문제점이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화폐성 습진 등 만성적인 습진, 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는 수영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영을 오래 하게 되면 물에 오랫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분에 오랫동안 노출되니까 피부로 수분이 막 들어와서 피부 촉촉 수분이 꽉꽉 채워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수분에 오래 노출된다고 해서 수분이 보충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방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분에 오래 노출되면 수분에 노출됐다 나오는 순간 이런 것들을 반복도 하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게 되죠. 증발할 때 우리 몸에 표피에 있는 수분들을 더 많이 갖고 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담갔다 뺐다 하게 되면 피부가 수분을 더 많이 손실하게 돼서 유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있게 되면 수영을 하게 되죠. 그럼 수영을 했다가 다시 나오죠. 다시 또 수영을 하게 되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수분이 노출됐다 나왔다 하면서 건조하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수영을 하다 오시면 각질이 확 일어나서 각질이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수분이 완전히 소실돼서 각질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을 하게 되면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제가 세 가지 투가 막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호흡기, 두 번째는 피부, 세 번째는 위장관, 그죠? 소화기 계통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피부로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화장품을 바르거나 뭔가를 발랐을 때 아니면 수영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닷가로 수영한다고 쳐보세요. 바닷가, 그럼 바닷물이잖아요. 그럼 바닷물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깨끗한 환경은 아니죠. 근데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오염물질이 피부로 투과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게 되면 피부에 오염물질의 노출이 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생기죠. 특히나 호수나 이런 오염된 민물에서도 그렇고 바닷물도 마찬가지죠. 둘 다 안 좋습니다. 특히 안 좋은 건 사실 바닷물입니다. 짠 물에 노출이 되면 더 오염물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작용, 그리고 소금뿐만 아니라 기타 미네랄들이 피부 쪽으로 침투하면서 피부 자극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다 수영을 하고 피부가 뻥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균입니다. 세균. 계곡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계곡 수영을 많이 하게 되면 농가진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곡이 좋지 않고 오히려 수영장 풀이 더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영장 풀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죠. 살균을 하고, 그리고 정화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소독약 같은 걸 넣었지만 세균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농가진이나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기는데, 계곡 같은 경우에서 수영을 하거나 그러면, 혹은 민물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가진이나 2차 감염, 세균 감염의 기회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토피가 심한 경우는 수영을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물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벗고 하잖아요.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죠. 그래서 썬번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른다고 해도 씻겨나가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해서 노출이 굉장히 심해지면 썬번을 입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도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말은 바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피부 자극도가 심해지고 첩첩산중이게 되죠. 그래서 얼굴에도 막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도
피부가 열에 노출이 되죠. 근데 자외선 차단제의 문제가 뭐냐면 화학적 차단제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그게 자외선을 딱 먹어요. 그러면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피부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염이 있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피부에 노출이 돼도 자외선은 막지만 피부가 뜨거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 열 반응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피부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단제로 인한 피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열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습진 있는 경우는 휴가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닷가 수영이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바닷물에 노출되면서 피부 자극이 심해지고, 그리고 덥다는 문제가 있죠. 해변이 뜨겁잖아요. 그리고 바닷물 자체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자극도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시원한 계곡을 가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계곡에서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이 될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수영장에서 잠깐 정도 수영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장시간 수영했을 경우는 피부 자체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깨끗한 수질이 관리된 측면에서 본다면 워터파크나 이런 대규모 인원들이 즐기는 그런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데보다는 조금 물 관리가 잘 된 그런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다 나은 피서지를 찾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습도가 낮고 시원한 곳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에 노출이 되는 그런 환경보다는 시원한 상태에서 피서를 하게 되면 더 좋겠죠. 대표적인 예가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관령이거든요. 대관령. 횡계에 가시면, 횡계에 가보면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막 돌아다녀도 덥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피부염에는 가장 좋죠.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아토피에서 최적의 장소는 여름에는 횡계나 이런 대관령 이런 것들, 고산 지역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산림욕장 같은 경우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휴가지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묘안에 살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